60대 아니면 50대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비밀들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이 씨는 은퇴 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만 보내면서 체중은 급격히 늘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던 그는 어느 날 친구의 추천으로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한 후 체중이 서서히 줄고 체력이 길러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 씨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시작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불안감도 커지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70대 이후의 삶은 과거와 다르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때부터 진정한 삶의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의 나이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로 돌아가면 뭘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삶의 지혜들은 60대 이후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들을 통해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이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져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체중을 줄이는 것만을 목표로 식사량을 줄이다 보니 근육도 함께 빠져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식단 조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 다리씩 들고 10초간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체력 유지에 좋습니다. 특히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어내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같이 한다면 더욱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양팔 돌리기 운동입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팔을 돌리는 운동입니다. 팔꿈치와 어깨를 유연하게 해주고 팔 근육을 풀어주며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셋째, 측면 레그 리프트라는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빼고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후 15초에서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처럼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만으로도 몸을 가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리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생각이 날 때마다 실천한다면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세 관리도 건강 유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와 디스크가 노화되어 자연스럽게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자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른 올바른 자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앉을 때의 올바른 자세로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넣고 등받이에 등을 붙여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는 자연스럽게 곡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어깨는 이완시켜서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무릎은 엉덩이보다 조금 낮게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발은 평평하게 바닥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 있을 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척추를 바로 펴고 어깨를 뒤로 당겨서 가슴을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은 두 발에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며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고 무릎은 약간 구부린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의 올바른 자세로는 의자에 앉을 때와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을 등받이에 붙여서 앉습니다. 핸들을 잡을 때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지게 하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러지도록 조정합니다. 너무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며 등과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앞에 앉을 때의 자세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고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손목은 일자로 유지하며 팔꿈치는 90도 정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키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통해 경직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건강관리와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안정된 연금과 퇴직금이 있으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게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철저한 자산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년퇴직을 한 박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이 있을 거라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이 상당히 있었고 매달 받는 연금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처음 몇 달은 그가 계획한 대로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치료를 위한 비용이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수리비와 집의 유지 보수 비용처럼 예기치 않은 지출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퇴직 후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과는 달리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자산이 거의 소진될 무렵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은퇴 후에도 꾸준한 재정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긴급 자금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그냥 한 통장에 쌓아두기만 하는데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잘못하면 퇴직금이나 연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보호용 통장, 생활비용을 충당하는 통장, 비상금을 위한 통장,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통장으로 자산을 나누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여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재산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큰 가치를 둡니다.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종종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재정적 안정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부모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면 이를 미리 선언하고 재산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부모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어 예기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인 자산의 소진을 피하고 노후의 경제적인 불안정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자산 감소를 방지하고 일정한 소득원이 보장되므로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더라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생활을 잘 꾸려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준비하면서 결국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립적인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신도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녀에게 더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지원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자녀는 부모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도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자녀에게 과도한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자립적인 삶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자녀와 협력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감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방식이 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자녀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운명을 달리한 고인, 배우 김수미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용한 마을이나 산책로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김수미는 고독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가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자기 이해를 얻고 내면적인 평온을 느끼며 의존적인 관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을 잘 다루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거나 고독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없이도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을 갖추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자아, 성장과 내적 충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독을 잘 다루는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외부에서 오는 불안이나 불편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동안 생각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는 등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더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고독을 잘 다룬다면 자기 수용, 자기 성찰, 그리고 내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혼자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나 의존적인 관계는 때때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노력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로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을 개인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부담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 성숙해지며 상호 존중이 깊어집니다.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경계 설정과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요구와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교류를 지속하며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취미를 즐기거나 자원봉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져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기만의 시간과 타인과의 관계를 잘 조화시켜 나가면 외로움과 고독을 피할 수 있고 동시에 정신적,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독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깊이 있는 교감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 궁극적으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고독을 활용할 줄 알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고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혹은 노년기에 자아를 점검하고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 쫓겨 자아를 돌아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아 점검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와 정신 건강을 돌아보고 필요시 이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노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간단한 일기 쓰기 등 자기 관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검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 건강이나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일기를 쓰며 자신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기록한다거나 마음이 힘들면 심리 상담을 통해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면 됩니다. 예술로 내 마음의 불안을 승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즐기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여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속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처럼 자아 점검과 정신 건강 관리는 단지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자극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마음 챙김은 긍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나도 이제 끝이 난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동안 살아온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노후를 보다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목표를 설정하고 점차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독이나 불안감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들이 결국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는 사실 매우 간단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소소한 기쁨을 즐기고 그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삶이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즐거움을 지속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배움이 뇌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나이에 맞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를 찾아 나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단지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나이가 들수록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안정과 자산 관리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립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혜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감정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부터 준비하고 작은 행복을 찾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지혜를 실천에 옮기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행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